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베스트셀러 작가 자이베르트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심인 남자 보험 청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 특약 위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 대비 보험료가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순서는 가장 먼저 회사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특약들을 넣어야 하는지도 꿀팁 안내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보험 특약 구성하는 꿀팁도 간략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국에 정말 보험회사 많죠. 그만큼 보장과 보험료도 다 다른데요. 그래서 각 회사별 어린이 보험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보장 조건이 매달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A 회사의 조건이 좋고 이번 달에는 B 회사의 조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여러 회사의 설계안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험 청년님, 직접 비교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접 비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리실 거예요. 이건 보험 전문가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 보험의 조건은 매달 달라지며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회사나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은 번거롭지만 여러 회사의 조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떤 회사에 대한 꿀팁보단 어떤 특약으로 가입하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린이 보험을 설계할 때 꼭 알아야 할 우선순위 특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어린이 보험의 만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만기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지 설정하는 기간인데요. 만기에는 80세, 90세, 100세 등 다양한 만기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100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80세 만기는 보장받기 짧다고 느껴지고 100세 만기는 보장은 길지만 보험료도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9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0세 이후에는 암 같은 커다란 질병에 걸려도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가 힘들고 같은 보장이라면 100세 만기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90세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보험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90세 만기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특약들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특약들이 우선돼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단비, 두 번째는 수술비, 마지막은 후유장애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순서대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비 특약입니다. 진단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단비는 일반적으로 3대 진단비를 뜻하는데요. 3대 진단비는 암, 뇌, 그리고 심장에 관한 진단비입니다. 그럼 이 3대 진단비는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암,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은 우리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커다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앞서 말씀드린 3대 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양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3대 진단비 없이 실비 보험만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자금을 구성하실 때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를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유사암은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을 뜻합니다. 일반암 대비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기암보단 비교적 치명도가 낮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암들은 일반암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일반암 진단비를 볼게요. 일반암 진단비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억 넘게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대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은 최대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험 청년님, 그럼 일반암 진단비는 꼭 1억을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1억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전 보통 자신의 연봉의 1.5배 정도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암에 진단받고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내가 암 가족력이 있거나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높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심장 관련 진단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진단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중요한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걸려도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추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셨다면 함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 관련 진단비는 암 진단비에 비해서 진단비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작기 때문이죠. 심장 관련 진단비를 과도하게 준비할 경우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또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진단비보다 보험료 부담이 작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진단비는 보험금을 한 번 주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 매회 지급합니다. 네, 다음은 뇌 관련 진단비인데요. 이 뇌 관련 진단비도 똑같아요. 뇌 관련한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셋 중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담보 역시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함께 구성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수술비 특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크게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 질병 수술비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특정한 질병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회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게 가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상해 수술비인데요. 상해 사고로 수술을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수술비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가입해서 오래 유지해서 보장받는 게 고객님들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를 조금 더 우선해서 가입하고 그 다음 상해 수술비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사고 같은 경우 다른 책임보험에서도 보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크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과도하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회사마다 금액의 제한이 있어서 질병 수술비를 많이 넣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추가적인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질병 1호종 수술비 특약이나 다빈도 질환 수술비를 질병 수술비와 함께 구성하시는데요.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하고 가벼운 수술일수록 수술비를 적게, 큰 수술일수록 보험금을 크게 지급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교적 가벼운 수술인 1종 수술은 치해, 치루, 하지 정맥류, 요실금 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5종 수술은 암, 뇌, 심장질환 관련 수술과 이식수술 등이 있습니다. 다빈도 질환 수술비는 106대, 71대처럼 어떤 대 수술비로 불리는데요. 수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해진 범위 안에 해당되는 수술이라면 정해진 금액을 차등 없이 지급합니다. 수술비는 실비에서도 보장이 되는 항목입니다. 혹시라도 보험료에 여유가 있거나 수술비 특약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특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후유장애입니다. 이 후유장애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신체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서 정해진 진단금을 해당되는 장애율에 비례해서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좀 어렵죠? 제가 예를 쉽게 한번 들어볼게요.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어서 후유장애 50%를 받았다면 가입금액 1억 곱하기 50%는 5천, 즉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비,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준비하셨다면 후유장애 특약은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보험은 우선순위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는 점. 후유장애는 크게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데 이 중 상해 후유장애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험의 기본 계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계약이란 쉽게 생각해서 건물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뼈대가 있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듯 이 기본 계약이 있어야 다른 특약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을 하는 담보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았을 경우, 당뇨 합병증이 생긴 경우 등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특약이지만 보험료가 90세, 100세 만기의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80세 만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중요한 특약들을 먼저 챙긴 후에 보험료에 여유가 있을 때 가입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중요도 순으로 특약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청년님, 2번비는 필요 없나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비 역시 다른 중요 특약들을 준비하고 여유가 된다면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2번비 같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2번비까지 넣게 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안에 특약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정말 쉬운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보험인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 병에 걸렸을 때 치료 비용 말고도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암, 뇌, 심장질환처럼 큰 질병으로 인한 생활비, 자녀 교육비까지도 필요한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 따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우선순위에 맞게 필수 특약 구성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 인생관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자이베르트의 말인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어떤 특약이 중요한지 알고 보험료도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올바른 순서로 가입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또 오래 유지해야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보험 첫 단추가 정확하게 끼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험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